어제 명리학이 기초라 그래서 촬영하다가 갑자기 끊어져가지고 지금 좀 이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보시면 사주는 천간과 지지라는 게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자년이죠. 그러면 천간에는 경자가 오는 거고, 이 지지에는 이 자가 오는 거예요. 자수가. 그러니까 위가 크게 보면 위는 이제 양이고, 어떻게 보면 지지가 음이겠죠.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로 봤을 때는 천간은 양에 해당되고 지지는 음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음양이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천간과 지지로 봤을 때는 천간이 양이고 지지가 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간지론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이 천간은 지구로 들어오는 기운인 거죠. 하늘에서 지구 쪽으로. 그리고 반대로 이 지지 12가지는 지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월이죠, 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경자년이라고 한다면, 그때 그 천간의 기운은 경의 기운이 센 거고 강하고, 그다음에 월은 자월, 자월의 기운이 가장 강한 해를 뜻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거거든요. 음양오행설 다음에 나오는 건데, 천간에는 보시다시피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웬만하면 이걸 기호로 보고 이렇게 갑을 한글로 쓸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냥 이 한자로 쓰는 게 더 나을 거라고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천간에도 이 신금이 있어요. 신금. 얘는 한글 쓰면 신이겠죠. 그리고 지지에도 이 원숭이, 얘도 신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글자가 한글로 쓰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천간과 지지라도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같은 글자가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천간의 무와 지지의 술이에요. 천간의 무는 이거고, 여기 하나 더 있지. 그 다음에 술은 무에다가 똑같이 쓰고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이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무하고 술은. 이건 좀, 예전에도 한번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애가, 제가 이 술이라고 했더니 걔는 뭐 무라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다툰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 차이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면 크게 뭐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비슷한 글자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천간에서도 양과 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갑은 양이고 을은 음에 해당돼요. 그리고 얘의 속성은 오행으로 봤을 때 목성의 기운, 그러니까 목의 기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병과 정은, 병은 양이고 정은 음이고,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양, 밑에는 음. 그러니까 이 천간 10가지도 음과 양으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천간은 되게 심플해요. 그냥 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딱딱 떨어지니까 두 개씩, 오행도. 문제는 이제 지지로 갔을 때가 좀 복잡해지는데, 이 지지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계절학이죠. 방위학이면서 계절학, 그다음에 어떤 역법이죠. 시간을 관련된 건데, 보면 이 처음에 시작은 원래 자부터 시작을 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로 시작되는데, 이 어떤 책에는 그 당사주라든지 옛날 책은
뭐 자축이 수고, 뭐 인묘가 목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지금 나오진 않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책들도 있었어요. 전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 논리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깊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책을 써서 그런 거겠죠. 이게 달이에요. 보면 달 자월은 양력으로는 12월이고 그다음에 축월은 1월, 인월은 2월. 그래서 인월을 정월이라고 하는 이유가 2월 인월부터 한 해가 바뀌는 걸로 보거든요. 입춘 2월 4일부터. 그리고 음력 1월이 보통 인월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2월쯤 되겠죠. 이 보면 지지는 12가지가 있어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시인묘, 술해. 근데 이 중에서 해하고 자하고 축은 겨울을 뜻하고 인묘지는 봄을 뜻하고 사오미는 여름, 신묘술은 가을을 뜻해요. 어제 그 극은 얘기했었죠. 자하고 오는 충이고 여섯을 7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에서 7번째는 충이다 해서 7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기를 포함한 7번째 가면 무조건 충이 된다.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시계안으로 생각해 보면 12시, 6시는 극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데가 다 극이죠. 그러면 1시, 7시가 극일 테고 2시, 8시, 3시, 9시 이게 서로 다 극이죠. 극이라고 해서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닌데 일단은 충은 좀 흉하다고 많이 봐요. 여기서 그 이제 그 어제 극을 했고 딱 보면은 써놨는데 보이시죠 이게 그 사주 지지에 해 자축 3개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방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의 기운이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묘진이 있다 그러면 방합으로서 얘네들은 목의 기운이 강해진다. 여름, 뭐 여름 가을도 똑같고 이게 방합이라는 개념인데 이 같은 기운을 가진 3개가 같은 방향에 있는 애들이 모이면 그 기운이 더 특별히 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합하고 비슷한 게 이제 삼합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그 4살 차이에는 궁합도 뭐 결혼한다고 했던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죠. 이거는 딱 이 한 원이 360도니까 360이 나누기 3을 하면 6, 6이 36인가? 아니지 3을 하면 120도라고 봐야 되나? 120도겠죠? 그래야 360 나누기 3을 하면 120도네요. 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120도로 가서 보면 아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가면 얘들은 합이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합이 180도가 그렇죠. 그러면 이 한 각이 60도가 되겠죠. 하도 옛날 그 수학이라 잘 헷갈리긴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들이 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근데 자, 진, 신이라고 안 부르고 보통 신, 자, 진, 삼합이라 부르느냐? 얘들은 합해져서 이 수국을 이룬다. 그러니까 큰 물을 이룬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유가 이 신금은 물을 만들어내는 쇠고 얘는 순수한 물이고 얘는 물을
담는 그릇 같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진토는 원래 물을 머금고 있고 얘는 순수 물이고 얘는 센데 물을 만들어내는 세기 때문에 얘들이 모이면 토고 금이지만 얘들이 아예 물로 변하는 거예요. 수국으로 큰 물로. 반대로 그러니까 그 다른 물을 보면 축하고 사겠죠. 축사 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축사유라고 안 부르고 얘는 또 사유축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이 사에는 무, 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금이 태동된다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작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생지, 왕지, 묘지라고 해서 처음 물이 생하고 그다음에 그 물이 왕성해지고 그 물이 저장이 되고 뭐 이런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유축도 이 사에서 금이 태초에 생성되고 묘에서 금이 왕성해지고 축에서 이 토에 매장된다는 거예요. 이 축이라는 거는 개, 신, 기라는 천간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차갑고 습하지만 안에 이 쇠의 기운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 오, 술 얘들도 서로 삼합을 이뤄서 사유축은 합해서 금국을 이루고 인묘지는 인묘진이 아니지 인오술이지. 인오술. 인오술. 인오술은 인에서 목이 나와서 이거 화죠. 화. 얘는 무, 병, 갑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화가 불이 처음에 태생이 되고 오화에서 얘가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이 술에서 이 화가 흙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처음 상하고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고가 된다. 이 고를 이렇게라도 쓰는데 참고할 때 그렇고 또 묘라고도 써요. 이런 묘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묘라고도 하고 뭐 참고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부르는데 일단 저장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불이 만들어져서 왕성해졌다가 다시 흙 안에 저장되고 이런 의미예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묘, 미, 해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삼합을 이루는데 이거는 해, 묘, 미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묘, 미, 해라고 안 부르고 해묘미라고 부르는 이유는 얘에서 목이 시작돼요. 이때 이 겨울에 목을 품고 있던 게 이제 목의 기운이 슬슬 나와서 이 묘때에 이 목의 기운이 왕성해지고 미때 이 목의 기운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해묘미가 모이면 사주에 얘가 있으면 얘는 목국을 이룬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목국, 화국, 수국, 금국이 다 이루어지죠. 여기서 당연히 토국이라는 건 빠지긴 하는데 보시면 세 개씩 어울리니까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각 거기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진술 충미가 들어가죠. 얘들은 그 방위로 보면 이 해하고 자가 해자축이 수의 기운이라고 했는데 이 해하고 자 사이에 축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묘가 목의 기운인데 인묘하고 사오 사이에 진토가 들어가고
그럼 사오하고 신유 사이에 미토가 들어가고 신유와 해자 사이에 술토가 들어가서 이게 옛날 그 토정비결이라는 책을 보면 이 토는 그 계절을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돼 있어요. 일리가 있죠. 얘들이 이 계절 해자의 그 수 겨울에 그 별과 봄 사이에 축토가 그 기운을 변화시켜 주는 거고 각 그 계절의 사이사이마다가 들어가 있죠. 축토, 진토, 미토, 술토. 그래서 지지에는 토가 4개 있는 거예요. 12개 중에 다 2개씩인데 지지 2개, 해자는 수, 인묘는 목, 사오는 화, 신유는 금. 다 2개씩인데 유일하게 토만 4개가 들어가서 각 계절의 사이사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술, 충미를 토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토는 거의 방위로 봐서 너는 동쪽이고 한참 그 봄과 여름 사이에 있어서 이 목의 기운이 강하다고도 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자재 삼합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자기 본연의 토의 기운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죠. 다른 것도 미토도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있으면서 얘는 뜨거운 불의 기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얘는 이제 을정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또 나무의 기운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나무 기운 그리고 자기의 본토인 그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이 술토는 금 기운과 화 기운과 자기의 본토인 토 기운을 가지고 있고 신정무라고 해서 신금과 정화와 무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보면 이 토는 4가지 중에 진, 술, 축, 미가 있으면 진과 술은 충이고 축과 미는 서로 충이에요. 얘는 습한 흙이고 얘는 건조한 흙이고 축은 또 습한 흙이고 얘는 또 건조한 흙이에요. 이게 좀 많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이 진에는 수기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습한 거고 그 다음에 술은 지장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천간의 신정 무라는 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수월 이 달에는 처음 그 신금의 기운 이건 이제 나중에 지장간으로 보면 알 텐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화가 있고 토가 있어서 건조하다고 보는 거고 진은 을, 개, 무가 와서 그 전에 을목에 있던 그 묘의 을이 어느 정도 사령을 하고 그 다음에 수균이 왔다가 다시 자기 본토인 토가 오기 때문에 얘는 물을 머금고 있는 흙이라고 보면 진흙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왜냐면 봄이잖아요. 그때 모기 나무들이 한참 왕성하게 자라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겠죠. 흙에 물이 없이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미토는 한여름에 이걸 염이라고도 하는데 뜨거운 그 여름에 이 서늘한 가을 사이에 미토가 있어서 얘는 기본적으로 을기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뜨거운 정화 기운이 왔다가 다시 목의 기운이 와서 본토가 오는 거. 딱 보면 얘는 이제 수가 없잖아요. 다 나무는 기본적으로 목은 건조하다고 봐요. 그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지금 이제 그 충원했고 삼합의 원리까지 했죠. 왜 삼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런데
이 합이라는 것들이 이 지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천간도 합을 이루어요. 이건 그냥 외우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 있는데 갑을 병정 무를 쓰고 그 다음에 기, 경, 신, 임 얘를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쓰세요. 이럴 때는 갑을 병정 무까지 5개를 왼쪽에 쭉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쓰면 그 위에 2개가 합이 되는 거예요. 갑하고 기가 합이 되고 을하고 경이 합이 되고 병하고 신이 합이 되고 그 다음에 정하고 임이 합이 되고 무하고 개가 합이 된다. 근데 이 원리는 참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보면 갑은 기본적으로 얘는 약간 목재라고 그래서 큰 나무를 뜻하는데 이 수기운이 별로 없는 나무예요. 을목은 반대로 숲풀, 풀 이런 걸 뜻하고 얘는 큰 나무를 뜻해요.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 기토는 무토와는 다르게 물을 가둬놓고 있는 흙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합해지면 이 나무가 좀 건조한 나무죠. 얘가 큰 나무. 얘가 이 물을 머금고 있는 흙을 만나면 당연히 얘가 상하겠죠. 뿌리가 상하고 결국엔 얘가 뭐 썩어서 이 하나가 흙과 하나가 동화가 돼서 이게 결국엔 흙이 되겠죠. 그래서 갑과 기가 합하면 토가 된다. 그래서 갑기 합토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또 뭐 그 부르는 게 있는데 인이지압 뭐 열경합은 인이지압 그 다음에 갑기는 신뢰지 그러니까 얘는 믿음의 지압이고 얘는 뭐 인의 뭐그 의로운 지압이고 병신은 뭐 그런 게 또 있어요. 근데 병신은 이것도 책을 다시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 뜻이 또 있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뭐 갑기는 중정지압이라고 하고 을경은 인이지압이라고 병술은 뭐 물의지압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 원리가 중요한 거니까. 그럼 왜 을과 경은 합이 되느냐? 근데 이것도 사실 옛날 얘기로 치면 갑은 이 경금을 두려워해요. 이 나무가 도끼나 이런 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자기 동생 을목을 자기 대신 내보내 경금이 만나러 왔을 때 자기가 두려우니 을목을 내보내니 여동생 을목을 이 경금 사내가 을목 여자와 짝짝꿍을 해서 합을 이뤘다. 뭐 그런 게 설명하는 책도 있긴 한데 반대로 또 이 병화도 이 임수가 얘를 극하거든요. 얘 임수가 오니 이 병화가 두려워서 자기 여동생 이 음이니까 얘를 내보냈더니 얘 둘이 만나서 합을 이뤘다. 그러면서 얘는 변해서 목이 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인합목, 무게합화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죠 많이. 왜냐면 뭐 제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악살이라는 거를 찍은 적이 있는데 합거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합거. 예를 들어서 칠살이라고 아주 흉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흉하다고 보는 칠살은 나를 심하게 극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갑한테는 경금이 칠살이죠.
나를 심하게 극하니까. 근데 이때 사주에 얘가 하나 있는데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또 경금이 또 있어요. 그랬을 때는 사실 내가 엄청 어렵거나 힘들고 나서 심지어는 되게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얘가 다른 천간이나 지지 중에 을목이 있으면 이 을목과 경금이 합을 이루니까 이 경금이 기운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좀 필요하긴 해요. 병화가 있는데 내가 경금으로 태어났다. 근데 병화가 나를 심하게 극할 때 옆에 뭐 시나 월에 신금이 있어서 이 병신 합을 이루면 얘 원래 그 칠살 기운이 아예 이건 없어지는 거죠. 수로 바뀌니까.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이 또 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사주를 풀 수가 있겠죠. 이게 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 일단 천간과 지지, 천간도 합이 있고 지지도 합이 있다. 이걸 보고 아까 그 세 개씩 모이는 걸 삼합이라고 불러요. 삼합. 단순해요. 그냥 세 개가 모였다고 해서 삼합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천간합이고. 근데 지금 충은 뺐는데 그 충은 간단해요. 충도 그냥 뭐 얘는 그냥 순수하게 음양 모양으로 목과 이 상승의 원리와 그 얘 지금 혼자 한손 들고 한손 쓰려니까 좀 힘든데 극은 목은 나무를 극하고 아니 흙을 극하고 흙은 물을 극하고 물은 불을 극하고 불은 쇠를 극하고 쇠는 나무를 극한다. 이게 극의 원리죠. 극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길 극 이긴다는 의미죠. 나무는 흙을 이기고 이거는 뭐 굳이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다 알 테고 당연히 여기 보면 갑은 무토를 이기고 그렇겠죠. 을목은 기토를 이기고 병화는 경금을 이기고 이게 서로 충이에요. 갑과 경은 을은 기토가 기를 충하고 병은 경을 충하고 정은 신을 충하고 무는 임을 충하고 기는 개수를 충하고 무는 무기 경은 갑을 충하고 신은 을을 충하고 임은 병을 충하고 개는 정화를 극한다. 이거는 그냥 속속만 알면은 딱 보다시피 충은 양간과 양간끼리만 충을 하죠. 보시다시피 그 천간도 을은 그러니까 음의 목인데 음의 토를 극하고 양의 기운을 가진 불은 양의 기운을 가진 쇠를 극하고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관계죠. 예. 그래서 오늘은 좀 기초적인 부분을 하려고 좀 했는데 사실 이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다시 이제 이게 제일 저도 헷갈렸던 부분이
보면 채화용이라는 게 있어요. 채화용이라는 그 언어가 있는데 이 채화용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